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3주차 3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아프로디테 탄생 얘기하고 에로스가 이제 태초 에로스에서 역할이 겹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사람들이 신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 태초의 힘으로서 에로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프로디테가 또 얘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둘이 사이가 이상해지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물론 헤시오더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집단 창작과 개인의 창작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헤시오도스가 만든 얘기보다는 채집해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로스, 그러니까 그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리면서 던져진 곳에서 거품이 일어서 아프로디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린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을 쭉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티탄의 자손들. 우리가 이제 우라노스로부터 태어난 12명의 남신과 여신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티탄이라고 했잖아요. 티탄족.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아프로디테 얘기를 했으니까 아프로디테는 이제 티탄인 거죠. 티탄인 셈이지.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티탄들은 어떤 자손들을 낳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테티스, 아까 이제 물의 여신이라고 했죠. 그 전체 도표에서 잠깐 보여줬었습니다만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합니다. 오케아노스는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게 이제 지중해가 중심에 있고 그걸 둘러싸고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뭐 이쪽에 이탈리아 이런 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지중해고 둘러싸고 사람도 사는 지역이 있고 다시 그 바깥으로 강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오키아노스 강인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해서 이제 네일로스는 나일강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동서남북에 있는 강들인 거예요. 거대한 강들. 그리스인들의 어떤 지리적인 지식을 또는 지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일로 남쪽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의 포강, 에리다노스 섬, 그리스 이름은 에리다노스. 그리스인들 식민지가 이탈리아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에 더 그 뒤까지 스페인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쪽의 포강이 에리다노스, 그 다음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아시죠? 요한 뭔가요? 요한 스트라우스. 이스트로스강, 도나우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파시스강은 원래 있는 강은 아니고 신화적인 강입니다. 나중에 그 아르고스호의 모험이라는 그거는 나중에 작품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그 아르고스의 모험 이야기는 원래 오래된 신화거든요. 그 신화의 파시스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켈로스, 이 온갖 강들이 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켈로스라는 또 강의 신 또는 강.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헤라클레스랑 싸우는 장면에 나오는 신이라서 또 얘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정들, 림페. 오케아니데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아니데스. 림페인데 림페는 기본적으로 물의 여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 강의에 그 림페는 일종의 하급 여신. 그러니까 테오스 그럼 남신이고 테아 그럼 여신인데 신이란 말로 테오스란 말입니다. 림페는 하급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신들은 불사인데 림페는 불사거나 오래 살거나 이 정도.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 젊은 여인들로 좀 형상화돼 있죠, 보통. 그래서 이 림페가 또
신화적인 위치에서 소년을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 역할은 또 강의 신도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 풍습 중에 남자가 어린 남자애가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고향 강의 신과 림페에게 이게 바칩니다. 이 그리스는 강이 이렇게 하긴 뭐 크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림페들은 다른 신의 아내가 되는데 칼립소나 스틱스 같은 이제 독특한 신성도 있습니다. 칼립소는 나중에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 얘기할 때 나오는 신일 거고 스틱스는 옛날 하드록 그룹 이름도 있었는데 스틱스라고 그 스틱스는 저승을 흐르는 강이죠. 하데스를 흐르는 강. 근데 이 여성이에요. 스틱스란 뭐 결혼하지 않고 독자적인 캐릭터를 갖추는 신이고 나중에 이 제우스가 이제 신들과 윗세대 신들과 싸울 때 스틱스가 이제 도왔거든요. 그래서 스틱스를 제우스가 이제 받들어 주죠. 그래서 신들이 맹세할 때 스틱스를 걸고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나오죠. 림페는 불사는 아니거나 또는 뭐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급 여성신이고 또 태어난 게 이제 휘페리온. 또 태어난 게 아니라 휘페리온이 낳은 존재죠. 여기 휘페리온으로부터 이 휘페리온이 티탄족이니까 빛나는 하늘의 존재들이 탄생하는데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 아까 얘기했었죠. 헬리오스는 해라는 뜻이고 셀레는 달이라는 뜻이고 에오스는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밝아오르는 그 여명의 순간을 신으로 형상화한 거죠. 에오스 신은 데 바람 중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에오스 여기.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밤의 온도와 해가 뜨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기온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람이라는 게 이 기온 변화를 따라가는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향의 바람 이런 걸 에오스가 낳는 거죠. 이게 바람의 신이에요. 바람 피우나? 하여튼 농담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에오스가 여러 방향의 바람을 낳고 또 그 여명이 터올 때 보이는 별이 샛별이거든요. 가장 초저녁에 보이는 별도 샛별이고 가장 초아침이란 말이 이상하죠. 새벽에 뜨는 별도 샛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개밥바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농촌 지역에서 시골에서 그 저녁 때쯤 개밥 줄 때쯤 나오는 별이 이제 샛별이라서 그걸 개밥바락이라고 부르는데 저녁 때 뜨는 별하고 사실은 새벽에 떠 있는 별 같은 별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같은 별이라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알게 되죠. 샛별 그리고 다른 별들 새벽에 이제 바람 부는 현상 때문에 나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티그리스 강을 형상화한 겁니다. 아까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있는 지역,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라고 했잖아요. 강들 사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그것 중에서 티그리스 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멋있죠? 위험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뭐 물병을 들고 있죠. 이게 강의 신이라는 표시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언제쯤 만들어질 거냐고 생각하면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되는데 아마 그 누가 만든지는 안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이게 모티브가 됐겠죠.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그러면 AD 한 몇 년쯤 됐을라나요? 그게 AD 한 300~40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오키아노스라고 쓰니 오키아노스 그리스어로 뱀의 형상 꼬리를 하고 있죠. 옛날 그 화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인들 세계 이해, 지리 이해 여기 지중해, 메디테리안 지중해, 유럽이 이렇게 있고 에우로페, 나중에 에우로페이기도 하게 되겠죠. 흑해가 있고 이게 파시스 강이라는 겁니다. 파시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 여기 아시아, 리비아, 이집트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들어오는 게 오키아노스. 이게 이거는 에오스 여신이에요. 에오스 여신인데 에오스 여신이 리라를 들고 있는 남자를 납치해가는 장면입니다. 바람의 신이 돼버려갖고 아까 여기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거죠? 여기 오키아노스가 지금 잔치라는 길이래요. 무슨 잔치냐면 테티스라는 림프 이게 이제 인간과 결혼하거든요. 아킬레우스를 낳는 존재인데 그 결혼 잔치에 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원전 600년에서 550년 사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나왔던 그림 이거 에오스와 티토노스 나중에 둘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토노스에게 빠져갖고 근데 이제 재밌는 또 신화가 여기 나오죠. 티토노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에오스가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영원한 젊음을 주지 못해갖고 그래서 점점 늙어가고 뭐 나중에 매미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신화입니다. 근데 그 신화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와 아켈로스, 강의 신 아켈로스 간의 싸움입니다. 이제 뭐 여자를 놓고 싸운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신은 또 잘 변해요 모습이.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변신을 잘하는 겁니다. 물의 신들은. 그래서 헤라클레스랑 싸우면서 온갖 모습으로 다 변했는데 저기 소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헤라클레스가 붙들고 그 소뿔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아켈로스의 뿔이라고 해서 저게 풍요의 뿔이에요. 거기서 뭔가 것들이 허수분처럼 허수분이라는 말 아시나? 있어요. 우리 신화 옛날 이야기 나오는 뭔가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저기서 모든 것들이 이게 풍요로 이렇게 다 저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켈로스 뿔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아이템이죠 아이템. 레어 아이템입니다. 신화의 저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저 뿔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가고 뭐 이런 거 얘기들. 이거는 기원전 5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스탐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좀 추가한 건데요. 에오스 신이 마차를 타고 간다고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대 그리스 화병인데 430년에서 420년 사이 크라테를 하고 술 섞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원액으로 안 마시고 물을 타서 마시기 때문에 술 섞는 그릇인데 본인도 날개를 달았고 에오스도 본인 날개도 달았고 말들도 날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새벽이 쫙 열릴 때 새벽의 여신이 쫙 새벽을 몰고 오는 거죠. 여기도 그런 그림인데 이건 나중에 작품 구이도 레니라는 이거 뭐 스페인 화가 같은데 1613년에서 14년 사이에 만든 작품입니다. 카지노의 프레스코화, 벽화로 그려졌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폴론 신이 여기 나오죠. 아폴론 신이 나오고 이 마차
이게 그리스인들이 이제 해라는 걸 일종의 마차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폴론이 마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 이 큐피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티탄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인데 제우스와 결합해서 낳는 거죠. 나중에 또 신화가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헤카테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는 잘 안 나오는, 이름만 가끔 언급되는 신이에요. 근데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 신화의 배경에는 종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존재로서 헤카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민속 종교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신이고, 저승을 나타내기도 하고, 밤을 나타내기도 하고, 삼거리. 이렇게 삼거리가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길을 가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삼거리가 된 거죠. 내가 왔던 길, 그리고 선택해야 될 두 가지 길.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또 중요한 모티브들을 제공합니다. 선택이란 문제, 운명의 문제, 엇갈림,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죠. 삼거리의 신이고, 이거 재밌잖아요. 삼거리의 신, 그렇죠? 마술의 신, 그다음에 달의 신. 왜 이것도 3인데 아까 지난번 강의 때 그리스 여신들은 여럿이 나오면 셋이다 주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신이 셋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헤카테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의 신에서도 셋의 모티브가 나오는 게 초승, 달, 반달, 보름달. 이 세 가지 달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게 합쳐지면 삼거리에서 세 길을 같이 보는 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저승.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저승이란 말은 그리스에서 하데스란 말이죠. 지하의 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저승에 영향을 미치는 이 셋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아페토스, 아까 전에도 설명했던 제우스의 적대자들을 태어나게 하고 본인도 그랬던. 그래서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그 다음에 메노이티오스까지 이런 존재들을 낳는 게 이제 이아페토스이고, 이게 바로 이제 헤카테를 보여주는 건데, 셋으로 성정이 돼 있죠. 둘러가서 뭐 하나의 뭐 기둥 같은 곳에 둘러서 있는 모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카리테스 여신이라고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셋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카리테스도 세 명의 여신들인데 우아의 신, 우아함의 신인 거예요. 이건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작품. 아테네에서 출토됐고, 독일에 가 있습니다. 그립토테크라는 박물관, 뮌헨에 있는 그립토테크라는 박물관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헤카테 여신. 이거는 이제 언제적 작품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하드리안 황조 때 통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 정도 얘기가 있고, 역시 세미로 형상화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가끔 이제 이 화가의 그림이 나올 텐데,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화가입니다. 판화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신비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헤카테이기도 하고 뭐 다른 신성하고도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판화가 아니고 잉크와 이런 걸 섞어서 그린 거라고 하고요. 1795년 작품이군요. 역시 세 명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둘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 뒤에는 이제 부엉이가 보이고, 여기도 지금 부엉이가 알고 있는 건가 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품. 이건 멋있잖아요.
이거는 화가가 막스밀리안 피르너라는 화가고요. 190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그 헤카테의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보시면 이게 초승달, 그렇죠? 그다음에 횃불을 들었나요? 그래서 지금 셋이 하나의 몸으로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음산하기도 하고, 칼도 여기 달려 들고 있고, 여기 헤카테라고 써 있죠. 멋있어서 이렇게 멋있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뭐 시간 좀 남아서 일단 하다가 뭐 끊든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토스, 그 원초적인 바다의 신이라고 했죠. 폰토스의 자손들. 이것도 이제 기간테스죠. 기간테스인데 이 폰토스로부터는 괴물들이 나오는 선조들을 낳습니다. 일단 네레우스, 바다의 노인인데, 이 네레우스도 여러 차례 이제 신화에 나오고 오디세우스에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일단 그 변신을 잘하는, 역시 물의 신.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뭐 보시면 그 치어들 보면 새카맣게 막 몰려다니는데, 물고기처럼 생산적인 존재라서 바다 ним프, 네레이데스라고 합니다. 네레이데스, 바다 ним프, 50명의 바다 ним프의 아버지입니다. 도리스와 결합하거든요. 도리스는 오케아니데스, 그러니까 에키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에키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해서 3,000명의 오케아노스니까, 오케아노스 큰 곳이니까 3,000명의 오케아니데스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도리스와 결합해서 50명의 네레이데스. 네레이데스는 발음해서 알 수 있지, 네레우스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아니데스, 예. 오케아노스인지 못하군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아니데스는 오케아노스의 자식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이제 태어난 존재, 도리스와 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우마스는 그리스어로 이제 놀라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괴물들을 낳는 거죠. 그 자손들이. 이리스, 그 다음에 하르피야, 그 다음에 폭풍 정령들의 자손들, 뭐 그런 것들 낳고, 포르키스라는 존재도 낳는데, 이 포르키스는 게토와 결합해서 그라이아이가 그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색 여인들인데, 역시 셋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눈을 쐈다, 뭐 이런 여인들이고, 고르고 또는 고르곤인데, 그 중에 잘 알려진 게 메두사죠. 원래 이제 여기도 세 자매인데 머리가 세 달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존재라서 나중에 이제 페르세우스인가요? 죽이죠.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 처녀 신이었죠. 그러니까 메두사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사람이고, 그래서 뵀는데 포세이돈의 아이를 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을 뵀더니 거기서 페가소스, 날개 달린 말과 크리사오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크리사오르는 나중에 게리온의 아버지가 되면, 게리온은 이제 몸뚱아리가 3개인가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부분에 또 나오는 존재이고요. 케토는 에키드나를 낳고, 에키드나가 이제 튀폰과 결합해서 개와 뱀으로 돼 있는 괴물들, 뭐 오로토스니 케르베로스니, 오로토스도 개리고 케르베로스 개인데, 케르베로스는 왜 그 하데스의 출입구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또는 뭐 50개라고도 하고 뭐 그런 개고, 휘드라는 이제 뱀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이고, 히마이라도 뭐 사자와 염소와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괴물이고,
네미아의 사자도 이제 뭐 가죽이 두꺼워서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런 사자고, 황금 사과를 지키던 사과나무를 지키던 라돈이라는 눈이 100개 달렸나 뭐 그랬던 존재도 있는데, 이들은 다 헤라클레스와 많이 연결돼 있으면 다는 아니고, 히마이랑가는 저기 페르세우스, 아니 벨레로폰이 죽인 인물이고요. 대개 이제 근데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처치되는 그런 괴물들을 낳습니다. 여기 또 여성 신이 셋으로 되어 있거나 상체는 아름다운 여인은 하체가 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이게 그리스라는 게 남성 중심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처럼 여성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헤시오도스에 그래도 그런 장면이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여성 혐오 부분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판치고 사니까 여자들을 우습게 하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또 여자한테도 나왔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해석은 뭐냐면, 왜 하반신이 뱀으로 돼 있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엄마의 젖가슴은 뭐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엄마의 사랑 떠올릴 때 가슴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마의 하반신은 나의 영역이 아니죠. 아버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 미지의 영역, 개방되지 않은 그 미지의 영역이라는 심리학적인 이유에서, 근데 사실 뭐 이건 뭐 남성이 아니라,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생겼던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뭐 어떤 심리학적인 전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리스 무지개 여신이죠. 아까 나왔던 어디죠? 예. 타우마스가 나온 존재 중에 이리스가 있잖아요. 이리스가 이제 무지개, 놀라운 무지잖아요, 무지개. 아까 보니까 잠깐 무지개 떴던데, 그 세상 사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무지개가. 그리고 하르피아는 이제 새의 모습을 한 괴물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리스 여신은 근데 이제 전령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라의 전령인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헤라가 그 자매신을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이리스를 보낸 거예요. 이 자매신은 이제 모르페우스, 몰핀 뭐 이런 게 여기서 왔겠죠. 몰핀. 1811년에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라는 프랑스 화가겠죠. 예. 상테스부르크에 있네요. 에르미타주 미술가. 어서 이제 코로나 거쳐서 러시아도 가고, 그러세요. 이탈리아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저기 에로스 신이 또 얼굴을 내밀고 있군요. 자,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라이아이, 이 셋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영웅인데, 이들에게 이제 물어볼 일이 있어서 눈을 빼서 다른 자기 자매에게 주는 과정에서 그 눈을 채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이게 어디? 에드워드 번 존스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이고요. 우리 수업에 자주 나올 겁니다. 시다를 갖고 그림이 많고, 이 그림도 분위기가 묘하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색조가 좀 몽환적인 측면도 있고, 이게 영국 화풍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인데 1892년도 작품이고요. 자, 이거 이제 아까 보여줬던 오케아니데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건 네레이드군요. 네레이데스, 네레우스 바다 노인의 딸들, 50명의 딸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지나가는 배와 같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ним프들 거죠. ним프들이 이렇게 바다의 ним프도 있고 숲의 ним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요아킨 소롤라 이 바스티다라는 스페인 화가 같아요. 이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오키아노스 레 오키아니데 프랑스 화가입니다. 들라메르 구스타프 도르 1860년에서 69년 사이의 작품. 색감이 참 이쁘죠. 여기 이렇게 띠를 이루어서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도 이쁘고 여인들의 모습들을 참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근데 워낙 수가 많고 그래서 형상화 잘 안 되는데 이 화가가 귀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어두워졌죠? 여기까지 준비된 슬라이드가 다 끝났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